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실험 실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습 주제는 AD 컨버터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AD 변환 과정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변환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변환은 3단계에 걸쳐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표본화 샘플링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양자화 퀀타이제이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코딩 부호화인 것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의 수행 과정을 알아볼 것입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신호는 컨티뉴스한 특징을 갖는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날로그 신호는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은 디스크리트한 특징을 갖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디지털 신호만 입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AD 변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신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 축상에서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그리고 신호값, 즉 시그널 밸류 차원에서도 연속적인 신호입니다. 따라서 시간 축과 시그널 밸류 축을 이산적으로 변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 축을 이산적으로 변환하는 것을 샘플링, 즉 표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특정 시간마다 한 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시간과 시간 사이에 존재하는 데이터는 손실될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데이터와 데이터의 시간 간격을 샘플링 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샘플링 타임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샘플링 타임이 적을수록 데이터량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한 샘플링 타임의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나이키스테 샘플링 시어럼에 관해서는 다음에 알아볼 것입니다. 초당 몇 개의 데이터를 취득하는가에 관련된 파라미터가 곧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만약 샘플링 주파수가 1kHz라고 한다면 초당 1000개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샘플링 타임은 1000분의 1, 즉 1ms이 되는 것입니다. 1ms마다 하나씩의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로 축에 해당하는 시그널 밸류 역시 디스크리트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그널 밸류를 디스크리트하게 바꾸는 과정을 양자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그널 레벨 4개의 레벨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호가 낮은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양자와 간격은 좁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4개의 레벨로 구분한 경우 각각의 데이터에 할당하는 비트 수는 00, 01, 10, 11이기 때문에 2비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8개의 레벨로 양자와 간격을 좁힌다고 한다면 각각의 데이터는 000에서 111까지 3비트가 할당되는 것입니다. 데이터량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양자와 간격을 좁히면 양자와 에러는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터량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0, 1, 2, 3, 4개의 레벨로 구분한 경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두 1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나 이러한 데이터 모두 1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3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데이터 2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데이터 역시 크기는 틀리지만 이 사이 양자와 간격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2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3, 3, 3, 2, 1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바이너리로 변환돼서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코딩, 부호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되고 양자화된 데이터를 0과 1로 표현하는 과정, 부호화, 코딩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1인 것입니다. 0, 1로 코딩될 것입니다. 2비트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3이기 때문에 1, 1로 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2입니다. 1, 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와 가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의 크기는 모두 바이너리로 표현될 것입니다. 컨티뉴스한 아날로그 신호가 디스크리트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것입니다. AD 변환 과정 알아보았습니다.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컨버터인 것입니다.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는 최종적으로 바이너리 형태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STM32F103에서는 두 개의 12비트 ADC를 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비트 AD 컨버터라는 것은 양자와 레벨이 4096개의 간격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이 4096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데이터는 12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2의 12승은 4096, 4096인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클럭이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클럭은 프리스케일러를 적용해서 낮은 주파수로 변환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공급되는 클럭은 14MHz 이하입니다. 낮은 주파수인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은 메가헤르츠이기 때문에 메가헤르츠분의 1, 즉 10의 6승분의 1,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인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이 비교적 긴 경우인 것입니다. 어드밴스드 페리퍼럴 버스 2에 공급되는 클럭 주파수는 72MHz입니다. 이런 72MHz의 클럭에 프리스케일러를 적용해서 AD 컨버터 클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2MHz의 주파수를 14MHz 이하로 프리스케일링해서 AD 컨버터 1, 2, 3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최대 맥시멈 14MHz라는 것입니다. STM32F103에는 AD 컨버터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12비트 AD 컨버터 1, 12비트 AD 컨버터 2가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템퍼레이처 센서를 통해서 칩 내부 온도가 측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AD 컨버터에는 마이너스 레퍼런스 볼테이지와 플러스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AD 변환된 결과의 최소 전압은 마이너스 레퍼런스 볼테이지입니다. 최대 전압은 플러스 레퍼런스 볼테이지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레퍼런스 볼테이지에서 플러스 레퍼런스 볼테이지로 AD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레퍼런스 볼테이지 최소 값의 전압은 모든 비트가 0인 값으로 AD 변환될 것입니다. 플러스 레퍼런스 볼테이지는 최대 전압이므로 모든 비트가 1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STM에 내장된 AD 컨버터의 주요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비트 레졸루션 분해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양자와 레벨이 4096 레벨이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하나당 12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AD 컨버전 채널 18개가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6개의 외부 소스 채널과 2개의 내부 소스 채널로부터 발생되는 신호 AD 변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 18개의 채널이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AD 변환 모드는 단일 모드와 연속 모드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 모드라는 것은 AD 변환 중에 채널 변환을 할 수 있는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16비트로 표현될 것입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정렬되어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채널별 샘플링 시간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8개 채널에서 AD 변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채널 단위로 샘플링 시간을 서로 다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구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핀만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인 것입니다.
AD 컨버터의 외부 핀인 것입니다. 플러스 레퍼런스 볼테이지와 마이너스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AD 변환 결과에서 최대 전압인 것입니다. 최소 전압인 것입니다. 최소 전압에서 최대 전압까지의 사이의 전압값들로 AD 변환되는 것입니다. 전원전압 VDD와 VSS 사이의 전원전압 인가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AD 컨버터 1, 2 각각에 대해서 채널 0번에서 15번까지 16개의 인풋 채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입력 채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입력 채널 16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0번 채널부터 15번 채널까지입니다. 내부 입력 채널 2개 존재하는 것입니다. 16번 채널과 17번 채널입니다. 16번 채널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널인 것입니다. 17번 채널은 인터널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측정하기 위한 입력 채널인 것입니다. 총 16개와 2개, 18개의 입력 채널이 AD 컨버터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채널은 크게 레귤러 채널과 인젝티드 채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에 의한 레귤러 컨버전이라는 것은 인터럽트 처리 없이 정상적으로 AD 변환을 수행하는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에 의한 인젝티드 컨버전이라는 것은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AD 변환을 먼저 수행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과 인젝티드 채널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0번 채널에 레귤러 트리거 신호가 인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귤러 모드로 AD 변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널 0에 입력되는 신호를 AD 컨버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널 1에 입력되는 신호 AD 컨버전 하는 것입니다. 채널 2에 입력되는 신호 AD 컨버전 하는 도중에 인젝티드 트리거 신호가 인가된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은 레귤러 채널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인젝티드 트리거 신호에 의해서 채널 2에 인가되는 신호의 AD 컨버전을 중단하고 채널 0로 다시 이동하는 것입니다. 채널 0에 입력되는 신호 AD 컨버전 할 것입니다. 이어서 채널 4에 인가되는 입력 신호 AD 컨버전 하는 것입니다. AD 컨버전이 끝나면 다시 채널 2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레귤러 모드로 AD 컨버전 수행할 것입니다. 채널 2에 AD 컨버전이 끝나면 채널 3에 입력되는 신호에 AD 컨버전이 수행될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입력 채널은 레귤러 채널 그리고 인젝티드 채널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과 인젝티드 채널 운영 시 레지스터 설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채널은 최대 16개의 변환 채널로 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력 채널 모두 16개 모두를 레귤러 채널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환 채널 수는 레지스터에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귤러 시퀀스 레지스터에 0번 비트부터 3번 비트에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4비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따라서 0에서 15까지 할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16개의 변환 채널로 구성되기 때문에 15까지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속 변환 시 채널의 순서는 AD 컨버터 시퀀스 레지스터에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정 비트를 할당받았기 때문에 그 비트를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최대 4개의 채널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은 레귤러 채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레귤러 모드로 AD 변환 과정에 인젝티드 트리거 신호가 내려오면 바로 인젝티드 채널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변환 채널 수는 AD 컨버터 인젝티드 시퀀스 레지스터 역시 0번 비트에서 3번 비트까지 4개의 비트가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비트에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속 변환 순서 역시 인젝티드 시퀀스 레지스터에 저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변환 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일 변환 모드입니다. 원 채널에서만 변환이 수행되는 모드를 단일 변환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변환 모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AD 컨버터의 컨트롤 레이터 2의 카운트 비트를 0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과 인젝티드 채널에서의 변환 데이터 저장, 플래그 세팅, 인터럽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채널에서 변환된 데이터들은 AD 컨버터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에서 생성되는 AD 변환된 데이터는 인젝티드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D 컨버전이 끝난 경우에 플래그 세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채널에서 AD 변환이 끝나면 AD 컨버터의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end of conversion 비트가 1로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 위에서 자동적으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인젝트 채널에서의 AD 변환이 끝나면 ADC 컨버터의 스테이트 레지스터의 인젝티드 end of conversion 비트가 자동적으로 1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에 관련된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인터럽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D 컨버터의 컨트롤 레이터 1에 end of conversion interrupt enable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인터럽트가 레귤러 채널에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인젝트 채널에서 인터럽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AD 컨버터의 컨트롤 레이터 1에 injected end of conversion interrupt enable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인터럽트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연속 변환 모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변환 모드는 하나의 채널에 입력되는 신호를 AD 컨버전한 후 다시 연속해서 다른 채널로 이동하여 AD 컨버전을 수행하는 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를 연속 변환 모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AD 컨버터의 컨트롤 레이터 2의 카운트 비트를 1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환 데이터 저장, 플래그 세팅 인터럽트 모두 단일 변환 모드와 동일한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에서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에서는 인젝티드 데이터 레지스터에 변환된 데이터가 저장될 것입니다. AD 컨버전이 끝나면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EOC 비트가 1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채널에서는 AD 컨버전이 끝나면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인젝티드 end of conversion 비트가 1로 설정될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과 인젝티드 채널에서 인터럽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각 end of conversion interrupt enable 비트와 injected end of conversion interrupt enable 비트를 1로 설정하면 인터럽트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타이밍 차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에서는 변환 시작 전에 항상 스테이블 타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AD 변환이 끝나면 end of conversion 플래그 비트를 1로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AD 변환된 결과 16비트는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될 것입니다. 타이밍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에 공급되는 클럭인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전원이 인가된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파워가 온된 것입니다. 일정 시간 지난 후에 AD 컨버전 시작 신호가 뜨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정 시간 지난 후에 두 번째 Next 컨버전 시작 신호가 뜰 것입니다. 전원이 들어오면 AD 컨버터는 일정 시간 안정화 시간을 취할 것입니다. 스테이블 타임 동안 AD 컨버터는 안정화되는 것입니다. AD 컨버전 시작 신호가 뜨면 다음 AD 컨버터의 클럭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동작하도록 AD 컨버터를 설정한 것입니다. 시작 신호가 뜨고 그 다음 네거티브 엣지부터 AD 컨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AD 컨버전이 끝난 것입니다. AD 컨버전이 끝나면 end of conversion 플래그 비트를 1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1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스타트 컨버전 신호가 뜨면 다음
클럭의 네거티브 엣지에서 다시 다음 AD 컨버전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 차트를 통해서 AD 컨버터의 동작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아날로그 워치도구 AWD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에 입력되는 아날로그 전압의 최저치와 최고치가 HTR과 LTR의 12비트로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전압이 최저치보다 작거나 또는 최고치보다 크면 범위 밖을 벗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워치 도구가 감시하다가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워치 도구가 인터럽트를 발생하면 AD 컨버터의 스테이트 레지터에 아날로그 워치 도구 비트가 1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AD 컨버터의 컨트롤 레이터 1에 아날로그 워치 도구 인터럽트 이네이블 플래그 비트를 1로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는 비트인 것입니다. AD 변환된 데이터의 얼라인먼트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AD 변환된 데이터는 12비트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6비트 단위에서 12비트를 오른쪽으로 얼라인먼트 정렬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얼라인먼트 정렬해서 저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이트 얼라인먼트 방식인 것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0, 1, 2 해서 11까지 12비트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레귤러 그룹에서는 남는 비트는 제로로 패딩하는 것입니다. 0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그룹에서는 12비트를 데이터로 저장하고 나머지 4비트는 사인 비트로 익스텐션을 하는 것입니다. 사인 비트 4개를 동일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레프트 얼라인먼트 방식인 것입니다. 왼쪽부터 데이터를 쓰는 것입니다. 레귤러 그룹에서는 왼쪽부터 11번째 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0번 비트는 오른쪽에 오는 것입니다. 0번 비트에서 1번, 2번 해서 11번 비트까지를 왼쪽부터 쓰게 되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채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는 오른쪽 부분은 제로로 패딩하는 것입니다. 인젝티드 그룹에서는 사인 부호를 하나 쓰고 0번 비트부터 11번 비트까지 왼쪽에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남는 부분은 제로로 패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D 컨버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샘플 타임 레이터 2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 샘플 타임 레이터 2인 것입니다. 0번 채널부터 9번 채널까지 10개의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샘플링 타임을 지정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각 채널에 3비트씩 할당되어 있는 것입니다. 0번 채널에 3비트 할당된 것입니다. 1번 채널에 3비트, 2번 채널에 3비트, 또 9번 채널에 3비트가 할당된 것입니다. 10개 채널이기 때문에 총 0번 비트부터 29번 비트까지 30개의 비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2개의 비트, 31번 비트와 30번 비트는 사용되지 않는 비트인 것입니다. 3비트씩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각 채널에서 000에서 111까지로 샘플링 타임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000은 1.5 사이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001은 7.5 사이클, 또 111은 239.5 사이클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클은 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공급되는 클럭 주파수에 관련된 주기인 것입니다. 각각의 채널에서의 샘플링 타임을 사이클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이클을 타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은 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D 컨버터에 공급되고 있는 클럭 주파수를 계산하기 쉽게 1MHz로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MHz 클럭의 주기는 1MHz분의 1, 즉 10의 6승분의 1, 1 마이크로세컨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샘플링 타임이 1.5 사이클이라는 것은 1.5 마이크로세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1.5 사이클이라는 것은 41.5 마이크로세컨드, 239.5 사이클이라는 것은 239.5 마이크로세컨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이클이 클수록 샘플링 타임은 길어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신호의 AD 컨버전을 위해서는 사이클 수를 적게 하면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관련 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에서 이 0번 채널에서 9번 채널까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0번 채널은 포트 A의 0번 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번 채널은 포트 A의 1번 핀, 9번 채널은 포트 B의 1번 핀인 것입니다. 또 8번 채널은 포트 B의 0번 핀인 것입니다. 3번 채널은 포트 A의 3번 핀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AD 컨버터와 관련된 제어 레지스터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와 관련된 각종의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스테이투스 레지스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컨트롤 레지스터 1, 컨트롤 레지스터 2인 것입니다. 인젝티드 데이터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 레귤러 시퀀스 레지스터 1, 레귤러 시퀀스 레지스터 2, 레귤러 시퀀스 레지스터 3, 그리고 인젝티드 시퀀스 레지스터, 샘플 타임 레지스터 1, 샘플 타임 레지스터 2, 인젝티드 채널 데이터 offset 레지스터, 하이 스레시홀드 레지스터, 워치도구에서 사용되는 레지스터입니다. 로우 스레시홀드 레지스터, 역시 워치도구에서 하한값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ADC와 관련된 각종의 제어 레지스터 명칭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레지스터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 우리가 일부 많은 레지스터들 앞부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레지스터의 기능들은 매뉴얼을 찾아서 각각의 레지스터에 설정된 비트 값들을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매뉴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습도 센서를 활용한 AD 컨버터 제어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실습에서는 습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습도 측정 모듈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습도 센서에 관련된 스펙입니다. 그 중에서 볼테이지 아웃풋 즉 출력 전압에 관련된 공식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템퍼레이처 컴펜세이션 온도를 보상하는 공식이 우리 펌웨어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조사가 제공하는 데이터인 것입니다. 습도 센서 연결 헤로더입니다. 1번 핀은 전원 핀으로, 2번 핀은 포트 A의 1번 핀, 3번 핀은 그라운드, 4번 핀은 너 커넥션, 그대로 놔두면 되는 것입니다. 테이블로 습도 센서 모듈 핀과 실험 실습 장비 연결 핀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습도 측정과 관련된 펌웨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shop include 문장인 것입니다. gpio.header 파일을 포함시키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 문장은 shop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기호 상수들을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gpio.header 파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로 바꾸어서 펌웨어를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GPIO 핀 5678을 LED 4567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GPIO 핀 5678번 모듈을 LED all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GPIO 포트 A는 GPIO 휴미디티로, 그리고 GPIO 핀 1번은 AD 컨버터 휴미디티로 표현하겠다는 것입니다. GPIO 포트 A의 1번 핀이 습도 측정 핀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RCC configuration 함수 사용될 것입니다. GPIO configuration 함수, 그리고 USART configuration 함수 사용되는 것입니다. 측정된 습도값 USART 통신으로 전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AD 컨버터 사용되는 것입니다. 타이머 컴퓨레이션 함수, AD 컨버터 컴퓨레이션 함수, 그리고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컴퓨레이션 함수, LED ON 함수, LED OFF 함수들이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들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함수 프로토타입 계속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Serial Put String 함수, 그리고 Serial Put Character 함수, 하나의 문자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여러 개의 Put String, 문자 열을 출력하는 함수를 구동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serial put integer 함수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AD 컨버터와 관련된 get value 함수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AD convert get value 함수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return value 값은 unsigned int, 즉 부호 없는 정수 16비트형으로 리턴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main 함수인 것입니다. main 함수의 첫 번째에서는 문자형 배열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자형 배열 string hello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초기치는 hello embedded add kit이라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configuration 함수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RCC configuration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configuration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GPIO configuration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USART configuration 함수, timer configuration 함수, AD converter configuration 함수 호출하는 것입니다. AD 변환되어서 디지털로 변환된 습도값은 USART 통신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모니터에 이러한 put 캐릭터 함수와 put 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그 습도값이 표시될 것입니다. 다음은 LED off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LED를 끄고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serial put string 함수를 호출해서 string hello라는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hello embedded add kit이라는 문장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while loop인 것입니다. 계속 습도가 측정되어서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GPIO configuration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초기치 configuration 할 때 사용하는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GPIO의 init 타입, 초기치 타입을 define해서 GPIO의 초기치 스트럭처, 구조를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장인 것입니다. GPIO에서 GPIO 핀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LED all로 설정한 것입니다. sharp define 명령을 이용해서 변화시킨 심볼인 것입니다. GPIO 5번, 6번, 7번, 8번 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LED가 연결되어 있는 핀 설정하는 것입니다. GPIO 모드는 아웃풋 푸시풀 모드로 출력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클럭 주파수 50MHz 선택하는 것입니다. GPIO 초기치 설정이 끝나면 기록되는 문장인 것입니다. GPIO의 초기치 설정 끝내겠다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USART configuration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USART 통신은 포트 A의 9번 핀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GPIO 핀인데 USART TX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USART TX 역시 sharp define로 정의한 심벌인 것입니다. 포트 A의 9번 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9번 핀인 것입니다. 9번 핀을 출력 모드로 설정할 것입니다. 물론 푸시풀 모드입니다. 그런데 이 9번 핀은 USART로 사용되는 핀이기 때문에 General Purpose 모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Alternate Function 모드, 푸시풀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주파수는 역시 50MHz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Configuration 종료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AD 컨버터 1 configuration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관련된 입력 핀은 GPIO 포트 A의 1번 핀인 것입니다. 초기치를 설정하고자 하는 핀, GPIO 핀 설정하는 것입니다. ADC humidity 핀인 것입니다. 역시 sharp define 명령으로 설정된 심볼인 것입니다. 포트 A의 1번 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번 핀은 GPIO 모드에서 입력 모드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입력 모드 중에서도 아날로그 입력 모드인 것입니다. 물론 AD 컨버터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될 것입니다. 아날로그 입력 모드를 설정하고 초기치 설정 종료하는 문장 기록한 것입니다. RCC configuration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럭 공급 enable 시키는 것입니다. Advanced Peripheral Bus 1과 2에 연결되어 있는 페리퍼럴들 enable 시키는 함수인 것입니다. RCC Advanced Peripheral Bus 1과 2에 연결되어 있는 페리퍼럴들을 enable 시키는 클럭 커맨드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enable 시키는 것입니다. GPIO 포트 A enable 시키는 것입니다. USART enable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미디티 측정하는 AD 컨버터 이네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LED, 즉 포트 B에 5, 6, 7, 8번 핀이 연결되어 있는 포트 B 이네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RCC AD 컨버터 클럭 컴피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RCC 클럭 펄스 2에서 디비전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 사용되는 클럭의 분주 B, 클럭 주파수를 하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주 비율을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비전 6로 설정한 것입니다. 클럭 펄스는 원래는 72MHz입니다. 72MHz의 주파수를 낮게 분주하는 것입니다. 그때 디비전 6, 즉 분주 B를 6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6으로 나누면 12MHz가 되는 것입니다. 12MHz의 주파수가 AD 컨버터에서 클럭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LED를 ON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GPIO LED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핀 GPIO 포트 B의 5, 6, 7, 8번 핀에 리셋 값 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LED에 불이 들어올 것입니다. LED 오프 함수입니다. 역시 LED all GPIO 포트 B에 5번, 6번, 7번, 8번 핀에 set 2를 출력하는 함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LED에는 불이 꺼질 것입니다. USART 컴피레이션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PIO 핀 리맵 컴피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USART1을 디세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초기치 설정 후에 다시 USART1 이네블 시킬 것입니다. USART 초기치 설정 부분입니다. USART의 init 타입, 초기치 타입을 define 설정해서 USART의 초기치 구조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USART init structure에서 USART baud rate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통신 속도인 것입니다. 초당 115,200 baud, 즉 신호를 전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USART에서의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 즉 흐름 제어인 것입니다. 흐름 제어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none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USART 모드 설정한 것입니다. USART 모드에서 트랜스미터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송인 것입니다. 다음은 USART에 관련된 페리티 비트 설정 부분입니다. 페리티 비트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NO로 선언한 것입니다. 스톱 비트 선언하는 부분입니다. USART에서 스톱 비트 1비트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워드 랭스는 8비트 워드 랭스를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USART 초기치 설정 끝내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USART 커맨드 펑션을 이용해서 USART1을 초기치 설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다시 enable 시키는 것입니다. serial put string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al put string 함수를 호출할 때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문자형 포인터 변수 값을 전달받는 것입니다. 포인터 변수가 str인 것입니다. 각 배열의 문자들의 어드레스를 갖고 있는 지정하는 포인터 변수인 것입니다. while문을 이용해서 포인터 변수가 지정하는 값의 데이터가 null 문자가 아니라면, 문자열의 끝이 아니라면 계속 불러와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serial put 캐릭터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serial put 캐릭터 함수는 하나의 문자씩 출력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씩 계속 출력하는 것을 반복하면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put 캐릭터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문자는 string이라는 포인터 변수가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드레스로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string이라는 포인터 변수값 하나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하나씩 문자를 읽어다가 디스플레이하면 여러 개의 문자열을 디스플레이하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serial put 캐릭터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al put 캐릭터 함수는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문자 데이터를 하나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 문자 데이터는 문자형 변수 C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USART1의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되는 값인 것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레지스터에 저장하기 전에 전달받은 문자 데이터와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헥사데시말로 0x, 01, F와 AND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전달받은 C의 데이터를 X로 표기한 것입니다. AND 논리 연산하는 것입니다.
0, 1, F, F인 것입니다. AND 논리연산하면 1 AND X는 X인 것입니다. 0 AND X는 무조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0, 1, F, F를 전달받은 C의 데이터와 AND 논리 연산한다는 의미는 최대 9비트만 추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0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US 아트 통신에서 워드 랭스는 8비트 아니면 9비트, 최대 9비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9비트만 추출해서 의미 있는 값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에 9비트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트는 모두 0으로 저장될 것입니다. US 아트 1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은 컴퓨터에 전송돼서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while 문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US 아트 1의 스테이트 레지스터에 US 아트 플래그 비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플래그 비트는 TXE인 것입니다. TXE는 트랜스미터 레지스터 MT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트랜스미트 데이터 레지스터의 MT, 트랜스미터 데이터 레지스터가 비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전송이 끝난 것입니다. 데이터 레지스터가 곧 트랜스미터 데이터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트랜스미터 데이터 레지스터가 MT 비어 있느냐? 그런데 세트이면 비어 있는 것입니다. 1이면 비어 있는데 리셋 비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송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USR2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송이 끝날 때까지 while 루프는 계속 돌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트랜스미터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내용이 empty 비어 있다 라고 판단하면 리셋이 아니기 때문에 while문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음 문자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리얼 풋 캐릭터 함수 알아본 것입니다. 하나의 문자를 전송해서 출력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다음은 시리얼 풋 인티저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풋 인티저 함수 역시 호출한 함수로부터 인티저 변수의 정수값 하나를 전달받는 것입니다. 16비트 데이터인데 unsigned int형이라는 것입니다. 부호 없는 정수 데이터를 하나 전달받아서 그 전달받은 데이터는 인티저라는 변수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인티저에 저장된 값을 1, 2, 3, 4, 5, 6, 7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달받는 데이터의 크기를 최대 100만 단위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정한 데이터는 123만 4,567인 것입니다. 1000만 단위는 처리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대 100만 단위까지만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형 변수 디지트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전달받은 인티저 값을 100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인티저 값 1, 2, 3, 4, 5, 6, 7입니다. 1, 2, 3, 4, 5, 6, 7을 100만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1.234, 5, 6, 7이 될 것입니다. 이 결과를 디지트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트라는 변수는 정수형 변수, 인티저형 변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수가 저장되는 것입니다. 소수 이하 부분은 삭제될 것입니다. 디지트 값은 1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 풋 캐릭터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 C 값으로 넘겨주는 값이 48 더하기 디지트 값인 것입니다. 48 더하기 디지트 값은 48에다 디지트 값 1을 더하면 49가 되는 것입니다. 이 49는 결국 1의 아스키 코드인 것입니다. 1을 문자형 변수 C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1이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1을 디스플레이 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티저 값에서 다시 디지트 곱하기 100만을 한 값을 빼서 다시 인티저에다 저장하는 것입니다. 디지트에다 100만을 곱하는 것입니다. 디지트에다 100만을 곱하면 디지트는 1이기 때문에 100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지트 인티저 값 1, 2, 3, 4, 5, 6, 7에서 디지트에다 100만을 곱한 값, 디지트에다 100만을 곱한 값 100만 빼면 2, 3, 4, 5, 6, 7 100만에서 1은 벌써 처리된 것입니다. 나머지 숫자 2, 3, 4, 5, 6, 7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2, 3, 4, 5, 6, 7은 다음 문장에 의해서 10만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10만으로 나누면 2만 추출될 것입니다. 2가 정수형 변수 digit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8 더하기 2 하면 50인 것입니다. 50은 2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인 것입니다. 이러한 아스키 코드를 문자형 변수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C가 갖고 있는 값은 USRT1 통신을 통해서 컴퓨터로 전달되고 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10만 단위 처리, 이 숫자 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2, 3, 4, 5, 6, 7에서 다시 10만을 빼는 것입니다. 10만 곱하기 디지트 값을 빼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지트 값은 2였던 것입니다. 20만을 빼면 나머지 34,567이 남는 것입니다. 34,567에서 또 다음 3을 추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4, 5, 6, 7 모두 추출해서 put 캐릭터 함수로 전달해주는 함수가 곧 serial put integer 함수인 것입니다. 타이머 컴퓨레이션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의 초기치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타이머 초기치 설정의 첫 번째 문장인 것입니다. init 타입을 define해서 타이머의 기본 스트럭처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타이머의 period 설정하는 것입니다. period는 36,000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록되는 값은 -2를 기록하면 되는 것입니다. 클럭 주파수는 72MHz입니다. 타이머의 프리스케일러는 2000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1을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2000 프리스케일러 값이 2000이기 때문에 클럭 주파수 72MHz를 2000으로 나누면 36,000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가 36,000이 되는 것입니다. 36,000개의 클럭을 카운팅하면 그 시간이 1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1초마다 한 번씩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의 클럭 디비전 값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디비전 1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1, 2, 4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필터의 샘플링 주파수와 타이머의 클럭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특별히 습도 측정 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은 카운터 모드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카운터 모드를 업 카운터로 설정한 것입니다. 타이머 초기치 설정 끝났을 때 사용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타이머 초기치 init 타입을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커맨드 펑션을 이용해서 타이머 2를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이머 클리어 플래그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와 관련된 타이머 2와 관련된 플래그 업데이트 플래그 비트를 클리어 초기치를 0으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플래그인 것입니다. 초기치이기 때문에 인터럽트 요청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럽트 플래그를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타이머와 관련된 IT 컨피그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 2의 업데이트 비트를 이네이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업데이트 비트를 이네이블 시킨다는 것은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요청을 받기 위해서 인터럽트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타이머 2 인터럽트 리퀘스트 핸들러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umidity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러틸 변수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러틸은 희발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령인 것입니다. humidity value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암의 문법인 것입니다. humidity value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unsigned int 부호 없는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6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것입니다. serial toString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humidity라는 단어를 모니터에 출력하는 것입니다. humidity라고 쓰고 습도값을 출력할 것입니다. AD converter getValue 함수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함수인 것입니다. AD converter getValue 함수를 호출해서 AD 컨버팅 된 결과값을 humidity value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humidity value에 저장된 값은 또 공식에 적용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퍼센트 값의 습도 값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은 습도 센서 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인 것입니다.
humidity value 값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humidity value 값을 serial put integer 함수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serial put integer 함수에서는 하나의 숫자씩 추출해서 다시 put 캐릭터 함수를 호출할 것입니다. put 캐릭터 함수를 호출하면 다시 USART 통신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전송되고 또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humidity value 값, 습도 값이 전송되고 나면 serial putString 함수를 이용해서 그 줄에 처음 carriage return 처음으로 가서 줄을 바꾸는 것, 한 줄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습도 값이 디스플레이 될 것입니다. 타이머 클리어 IT pending bit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머와 관련된 IT 업데이트 비트를 다시 클리어 시키는 것입니다. 인터럽트 요청이 오면 다시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ADC 컴비네이션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D 컨버터 초기화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AD 컨버터를 초기화하기 위한 선언문인 것입니다. AD 컨버터의 init 타입, 초기 타입을 define 하는 것입니다. define에서 AD 컨버터의 init 스트럭처, 초기 구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AD 컨버터의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모드는 independent 모드로 설정한 것입니다. 듀얼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귤러 채널 또는 인젝티드 채널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의 채널을 섞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듀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AD 변환에서는 모두 independent 모드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스캔 컨버전 모드 이네이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스캔 모드를 ON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스캔 채널의 번호는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캔 채널의 순서를 스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네이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컨디시뉴스 컨버전 모드, 즉 연속적으로 채널을 이동해 가면서 변환하는 모드 이네이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또 AD 컨버터에서의 익스터널 트리거 컨버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외부 트리거 신호를 이용해서 AD 컨버터를 트리거링 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얼라인 방식 선택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얼라인 방식은 write 방식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레지스터의 오른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왼쪽에 제로 패딩 또는 사인 비트를 익스텐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넘버 오브 채널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AD 컨버팅하는 채널 하나로 선택한 것입니다. ADC 초기치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따라서 AD 컨버터의 초기치 설정이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레귤러 채널 컴필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AD 컨버터 1에서 사용되는 채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0번 채널과 1번 채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또 샘플링 타임 값 설정하는 것입니다. 샘플링 타임은 55.5 사이클로 설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커맨드 펑션을 이용해서 AD 컨버터 1을 이네이블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AD 컨버터 캘리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입니다. AD 컨버터는 자체 눈금 조정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하도록 AD 컨버팅 전에 미리 자체적으로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에 관련된 문장들입니다. 리셋 캘리브레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ADC1을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 초기화가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get reset calibration status 함수를 이용해서 AD 컨버터 1에서의 캘리브레이션이 초기화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완료되면 while문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D 컨버터와 관련된 start calibration 함수를 이용해서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입출력 관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 캘리브레이션 상태를 체크하는 함수 get calibration status 함수를 이용해서 AD 컨버터 1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완료되면 while문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D 컨버터에 대한 소프트웨어 스타트 컨버전 커맨드 펑션을 이용해서 AD 컨버터 1을 다시 인앱을 시키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getValue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Value 함수가 실행되면 실행 마지막 부분에서 특정 값을 호출한 함수로 리턴해 주는 것입니다. 그 리턴해 주는 value의 타입은 unsigned int 16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16비트를 갖는 부호 없는 정수형 데이터가 리턴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데 부호 없는 정수형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16비트 타입인 것입니다. value 사용하기 전에 미리 선언하고 value라는 변수 사용할 것입니다. while문입니다. ADC 변환이 완료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AD 컨버터에서의 get flag status, AD 변환 상태를 체크하는 함수인 것입니다. AD 컨버터 1에서 AD 컨버터와 관련된 플래그 비트 중에서 end of conversion 비트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end of conversion 비트가 1이 아니라면 항상 AD 변환 컨버전이 완성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while loop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end of conversion 플래그 비트가 1이라고 한다면 1이 아닌 경우에 3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한다면 while loop를 탈출할 것입니다. 탈출해서 AD 컨버터 clear flag 펑션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AD 컨버터 1에 연결되어 있는 플래그 비트 end of conversion 비트를 다시 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end of conversion 비트가 1인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AD 변환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클리어 시켜 놓고 이제는 AD 컨버전에 의해서 얻어진 값 get conversion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AD 컨버터 1에서 얻어진 값을 value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value에 저장된 값은 호출하는 함수로 return,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Compilation 함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VIC 초기치 설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초기치 설정을 선언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에서 init 타입을 define하고 그 define한 것을 NVIC의 초기치 스트럭처 구조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NVIC에서의 Interrupt Request 채널을 enable 시키는 것입니다. 타이머 2에서의 Interrupt Request 채널을 enable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NVIC에서의 Interrupt Request 채널의 우선순위, priority를 결정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preemption과 sub-priority bit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0에서 15까지의 값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값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입니다. 둘 다 0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NVIC Interrupt Request 채널에 command라는 변수를 enable 시킨 것입니다. Interrupt Request 채널을 사용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변수인 것입니다. enable 또는 disable 값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Interrupt Request 채널을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활성화시킨 것입니다.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 초기치 설정이 끝난 것입니다. 초기치 설정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다음은 NVIC Set Vector Table 펑션을 이용해서 NVIC에서 사용되고 있는 벡터 테이블의 프레시 메모리에서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번지에 벡터 테이블을 위치시킨다는 것입니다. 0번지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NVIC Priority Group Compilation 함수를 이용해서 NVIC의 Priority 그룹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Preemption Priority의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0번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학습 주제 SPI 통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erial Peripheral Interface라는 이름으로 제정한 표준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US 아트 통신과 같이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ARM 시스템 설계에서 일부 사용되는 표준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SPI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I (Serial Peripheral Interface) 통신에서는 4개의 통신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NSS, SCK, Master in Slave, Master out Slave in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SPI 통신은 클럭을 사용하는 동기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SPI 통신에서는 마스터 모드와 슬레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 장치가 클럭을 출력하면 슬레이브가 클럭을 수신하는 형태로 통신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데이터 신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신과 수신이 동시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이중 방식으로 통신이 가능한 것입니다. 홀 더플릭스 방식인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송신도 할 수 있고 수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방식, 홀 더플릭스 방식, 전이중 통신 방식인 것입니다. 송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SPI 통신에서는 4개의 통신 신호를 이용해서 통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MISO 통신 신호를 이용한 통신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SO는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인 것입니다. 마스터가 데이터를 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슬레이브는 데이터를 아웃 내보내는 것입니다. MISO 통신 모드라는 것은 슬레이브 모드에서 데이터를 송신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 모드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마스터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마스터 모드에서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마스터가 메인이고 슬레이브가 서브인 것입니다. 항상 통신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마스터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 MOSI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가 아웃을 하고 슬레이브가 인을 하는 반대 방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 모드에서 데이터를 송신하고 데이터를 내보내고 슬레이브 모드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SCK 신호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Serial Clock 방식인 것입니다. 마스터에서 클럭을 출력하면 슬레이브에서 클럭을 수신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NS 신호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슬레이브 셀렉트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 개의 슬레이브 장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신호로서 NSS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erial Peripheral Interface 구조인 것입니다. 내부 구조에 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신호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Master out, Slave in 신호핀, Master in, Slave out 신호핀, Serial Clock 신호핀, 그리고 Slave Select 신호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Single Master, Single Slave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가 한 개인 경우입니다. 슬레이브도 한 개인 경우입니다. 1대1로 통신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한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도 한 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 4개의 신호핀이 있을 것입니다. MISO, MOSI, Serial Clock, 그리고 NSS 신호핀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신호핀을 마스터와 슬레이브 사이에 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MISO, MISO 연결하는 것입니다. MOSI, MOSI 연결되는 것입니다. Serial Clock, 클럭 전송하기 위해서 2개의 통신 핀 서로 통신 회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NSS는 이 경우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슬레이브가 한 개이기 때문에 슬레이브를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 회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터에 8비트 시프트 레지터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에도 8비트 시프트 레지터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송수신에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버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신될 데이터 레지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또 수신될 데이터 레지터에 저장되는 것입니다. 송신하는 경우 한 비트씩 시프트 시키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LSB에서 MSB 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서 전송하는 것입니다. 수신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신하면서 시프트 시키는 것입니다.
마스터 쪽에서 클럭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마스터 쪽에는 SPI 통신에서 사용되는 클럭 제너레이터가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발생된 클럭은 8비트 시프트 레지터에 인가될 것입니다. 마스터의 시프트 레이터에 인가되는 것입니다. 또 마스터 쪽에서 생성된 클럭은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돼서 슬레이브 쪽에 설계되어 있는 8비트 시프트 레이터에 인가되는 것입니다. 클럭이 전달되는 통신 해선인 것입니다. 다음은 MISO 통신 방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인 것입니다. 마스터가 수신하고 슬레이브가 송신하는 경우입니다. 슬레이브가 송신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송신하는데 MISO 통신 핀을 이용해서 송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신하면 마스터가 수신하는 것입니다. 시프트 레이터에 송신되는 데이터를 수신해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각각 한 비트씩 송신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프트 시키면서 최종적으로 8비트를 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MOSI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가 아웃, 마스터가 송신하고 슬레이브가 인풋, 인, 받아들이는, 슬레이브가 수신하는 통신인 것입니다. 마스터 쪽에 8비트 시프트 레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한 비트씩 시프트 되면서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마스터의 MOSI 핀과 슬레이브의 MOSI 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신 해선을 통해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데이터가 전송되는 것입니다. 슬레이브 쪽에 수신된 데이터는 8비트 시프트 레이터에 저장될 것입니다. 물론 1비트씩 LSB에서 MSB 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프트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8비트 데이터가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SPI 통신에서는 클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럭을 사용하는데 마스터 쪽에서 생성한 클럭을 슬레이브 쪽에 전송해 주는 것입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에서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SPI 통신은 클럭을 사용하는 동기 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클럭으로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동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터가 한 개이고 슬레이브가 여러 개인 경우에 하드웨어적 연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연결하는 해선 연결 방식인 것입니다. 마스터 쪽에서 클럭 신호가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의 시리얼 클럭 핀과 각각의 슬레이브의 시리얼 클럭 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방향은 마스터 쪽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클럭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전송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MOSI 핀이 서로 통신 해선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MOSI는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인 것입니다. 마스터가 전송하는 데이터를 슬레이브가 수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향하는 통신 해선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MOSI 핀과 슬레이브 1의 MOSI 핀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슬레이브의 MOSI 핀과 마스터의 MOSI 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향하는 방향으로 MOSI 핀과 슬레이브 3의 MOSI 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터에서의 MISO 핀과 슬레이브 각각에서의 MISO 핀과의 연결 방식인 것입니다. 마스터인 슬레이브 아웃이기 때문에 마스터가 수신하고 슬레이브가 송신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선의 연결 방향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쪽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슬레이브에서의 MISO 핀은 마스터의 MISO 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슬레이브에서 마스터 쪽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S 신호 연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브 셀렉트 통신 핀인 것입니다. 각각의 마스터에서의 셀렉트 통신 핀과 각각의 슬레이브에서의 통신 핀을 연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으로 향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마스터에서 슬레이브 쪽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터에 있는 SS1 핀은
첫 번째 슬레이브의 SS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스터에 있는 SS2핀과 SS3핀은 각각 두 번째 슬레이브와 세 번째 슬레이브의 SS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스터와 세 개의 슬레이브가 연결되는 경우에 하드웨어적인 연결 방식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SPI 인터럽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PI 통신에서는 다양한 이벤트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벤트가 생성될 경우에 이벤트의 생성 여부를 판단하는 플래그 비트가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레지스터의 하나의 비트 값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밋 버퍼 empty 플래그라는 이벤트가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미터에 있는 버퍼가 비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empty 비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트랜스미터 empty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TXE가 1이면 플래그 비트가 1이면 트랜스미터의 버퍼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0이면 비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벤트는 레시버에 마련되어 있는 버퍼가 not empty 비어 있지 않은가 라는 것에 관련된 이벤트인 것입니다. 비어 있지 않으면 1이고 비어 있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플래그 비트가 레이터의 하나의 비트가 RxNE인 것입니다. receiver not empty에 관련된 플래그 비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플래그 비트 값이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empty인지 not empty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스터 모드에서의 fault, 에러가 생긴 것입니다. fault 이벤트가 생성되었을 경우에 그러한 이벤트 생성 여부를 판단하는 플래그 비트는 MODF 비트인 것입니다. overrun error, CRC 에러에 관련된 비트, OVR 플래그 비트와 CRC 에러 비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이벤트 플래그 비트가 0인지 1인지에 따라서 인터럽트 이벤트가 생성됐는지 생성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래그 비트 값을 참조해서 인터럽트를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럽트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enable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인터럽트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TXE 인터럽트 enable 비트인 것입니다. RxNE 인터럽트 enable 비트인 것입니다. error interrupt enable 비트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interrupt enable 비트가 1로 설정된다는 것은 interrupt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SPI 통신에서 통신은 항상 마스터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통신의 주도권, 이니셔티브는 마스터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 장치가 MOSI 핀을 통해서 마스터 아웃 슬레이브 인인 것입니다. 마스터가 출력하고 슬레이브가 수신하는 경우입니다. 마스터가 슬레이브 장치로 데이터를 송신하면 슬레이브 장치는 MISO 핀으로 데이터를 수신하는 것입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는 항상 동일한 클럭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스터에서 생성된 클럭이 시리얼 클럭 핀을 통해서 슬레이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SPI 통신에서는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클럭을 사용한다는 것은 마스터와 슬레이브가 클럭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SPI 통신에서는 전이중 통신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이중 통신 방식은 송신하면서 수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송신하면서 수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홀 더플릭스 모드로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SPI 통신에 사용되는 코텍스 M3P는 포트 A의 4번, 5번, 6번, 7번 핀인 것입니다. SPI 통신 제어 레지스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SPI 통신에 관련된 제어 레지스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SPI 컨트롤 레이터 1이 있는 것입니다. SPI 컨트롤 레이터 2이 있는 것입니다. 또 SPI 통신 상태를 저장하는 스테이트 레지스터 있는 것입니다. SPI 통신에서 전송되고 수신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레지스터 있는 것입니다.
또 SPI에서 사용되고 있는 CRC 폴리노미얼 레지터에 있는 것입니다. CRC 코드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자세히 학습할 것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데이터 통신에서 에러 디텍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코드가 바로 CRC 코드인 것입니다. CRC 코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폴리노미얼, 다항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CRC 레지스터는 레시버 쪽에도 존재하고 트랜스미터, 즉 송신기 쪽에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레시버 쪽에서의 CRC 레지스터를 RX CRC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미터 쪽에서의 CRC 레지스터가 TX CRC 레지스터인 것입니다. SPI 통신 영역에서의 베이스 어드레스는 40013000인 것입니다. 이러한 베이스 어드레스에 각각의 레지스터의 옵셋 값을 더하면 각각의 레지스터의 어드레스 값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